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거의 굴뚝 같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좀 제 기준으로 사람이 유명해지면 자주 하는 짓이 뭐냐면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검색을 자주 해요.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럼 제 기사를 보면 댓글을 보면 박지훈 변호사 굉장히 응원한다, 대단하다라고 그런 댓글이 달려 있는데 굉장히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 이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자연봉 사건이에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왜? 경찰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경찰이 훌륭하게 재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이춘재 자백 이후에 좀 욕 좀 많이 얻어먹고 있긴 하지만 이춘재를 지금 검거하고 또 국가수를 통해서 DNA 분석을 한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핵심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건 근데 제가 얘기해버리면 또 박준영이가 이거 대단한 뭐 했다. 경찰의 공인데 변호사님은 경찰 재수사를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그걸 본인의 공으로 만들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알지 아시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경찰이 알아낸 거라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해야 돼. 토를 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박준영이가 또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곧 발표할 거 아닙니까? 곧 발표할 때 그 직후에 제가 얘기해야죠.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하여튼 들어보셨는데 결정적입니다. 제가 무릎을 탁 칠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건 뭐 물증 필요 없구나. 이춘재가 범인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범의 현장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워낙 결정적이어서 누구나 들으면 다 납득될 수 있다.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나서 경찰이 그 자백을 검증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언뜻 사건 기록이나 자료를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비밀의 폭로인데 이춘재 입에서 나왔고 그걸 경찰이 검증했어요. 신문기사 정도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본 사람들도 그걸 체크를 못했을 겁니다. 거의 확실한 거네 그러면. 재심은 그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네요. 자연봉 사건. 그거를 자연봉 사건이라고 보는 뭐 댓글도 뭐 변호사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러면 재심 됐을. 그렇죠. 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경찰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경찰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말씀하셔 나가셨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총선 시즌이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6개월도 안 남았고 총선 시즌이 시작됐다. 오랜만에 덩치 매치 인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헤어스타일은 머리가 더 위로 솟았네요. 젤입니까? 스프레이입니까? 다 합했습니다. 아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거 만드는데. 금방입니다. 숙달 돼가지고. 번개같이 30초 이내로. 자, 다른 걸 바꾸시면 안 돼요? 공장장이 원하시면 바꿔야죠.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조국 국면이 빠르게 수습되어가는 정치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아닐지언정 정치적으로는 다음 국면으로 정당들이 다 넘어갔어요. 총선 국면.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도 그 이후 국면의 지지율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들 나오고 제3지대 나오고 막 합니다. 드디어 총선 때 선거 때 나올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선 갤럽 기준입니다. 지난 29일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95%를 수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및 더불어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이 23%로 조국 정국에서 거의 한 자리로 붙었다가 조국 국면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조국 정국 과정에서 한국당이 재미를 좀 폈는데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근데 이 리얼미터 조사라는 하루 역전된 적도 있어요. 네. 하루지만. 이 탁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로 보면 탁치 네. 공격. 탁공을 하다가 스텝이 좀 꼬였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질 막말의 대명사인데 이런데 얹혀가려고 했거든요. 저도 그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표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교만하고 오만한 세력으로 낙인 찍혔죠. 이게 표창장, 전 가산점, 영입 인사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두고두고 아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총선에 있어서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현 정권이 뭐 경제 무능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오만한 세력이다. 이걸 가지고 낙인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조국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오만한 세력으로 다시 낙인 찍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층들이 지금 다시 떠나기 시작했는데 관심을 가지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당으로서는 두고두고 후회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찬스였는데요, 사실. 네, 반사 이익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논란 당시에 반사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니까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당청에 가 있던 무당청이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 무당청에 가 있던 샤이 보수가 그냥 자유한국당 쪽으로 임시 유입이 됐던 것이 이 반사이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반사이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온 걸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물은 내부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은 외부적인 것이잖아요. 그 내부 개혁, 인재 혁신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더라면 이 그물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떠나버린 거죠. 놓쳐버린 그러니까 한국당이 잘해서 중도층들이 한국당 쪽에 좀 지지를 입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잠시 관심을 가진 건데 이걸 오판한 거죠. 굉장히 오판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의 가장 취약점이 확장력이 취약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호감도가 아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겁니다. 중도층도 중요한데 이 시간에 등치 매치에서 제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샤이 보수가 왜 빠져 있느냐 무당층으로. 그러니까 비호감인 거죠. 아니 뭐 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당당하지가 못한 겁니다. 정광훈 목사 집회에 지도부들이 총출동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저도 그게 잘 이해가. 반사 이익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자유한국당의 이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소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수적인 움직임에 아무런 자유한국당의 자신들의 목소리가 아닌 그냥 올라타는 형태. 대통령 뭐 하야 이런데. 착각인데요. 예를 들면 반문재인만 가지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그렇게 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입이 반 문제를 다 모으자. 다 모자.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 40% 중반대 나오지 않습니까? 후반대,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지지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지지하지 않을 거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총선을 판단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보다 정치적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반문재인만 가지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건 착각이다. 결국은 내부의 혁신을 해야 하는데 내부 혁신에 눈 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장애로 나가겠다. 시도당에 돌아다니면서 다시 장애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즌이 장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장애를 돌 때 제일 높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그때 여론조사 해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장애 집회를 계속 고수하면서 지지도도 더 하락했었습니다. 본인은 장애를 돌아서 당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내가 아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 혁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 영입 인사는 왜 이렇게 라인업이 됐을까요? 근데 영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참신. 꼭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니 어쨌든 세 가지를 만들어내시는 걸로. 다음번 주례 때는 네 가지로 할게요. 참신, 두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해주세요. 쇄신, 혁신. 참신 역시. 아니 근데 이게 돼야 되거든요. 삼신. 이게 돼야 비호감이 개선돼요 일단은. 또 하나는 또 뭐 이미지도 개선되고 파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중도층도 놀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도 왔구나 이런 게 원래 영입 없고요. 인사에. 아까 있던 반문재인에 꽂혀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자기들이 보는 사람들을 영입을 막 하거든요. 이진숙이 누굽니까? 노조 탄압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런 분들 공간
공감병 갑질의 대명사인 박찬주 뭐 이런 왜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들 골랐는지. 근데 그랬던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좀 더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교안 대표 리더십을 보더라도 우리가 내부 총질이라는 발언을 할 때가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듣고 비호감을 호감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분명히 이 쓴소리 또 내부 총질도 필요합니다. 그런 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들어서 변신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야 하는 발언을 하게 억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재 영입 전에 총선 기획단 발족을 했어요. 한국당이.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이 보통 기획단장을 맡는데 12명인가 발표를 했는데 거의 한 10명 정도 다 현역 의원들입니다. 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컨셉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컨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총선 기획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할 텐데 면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는 과연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게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그거는 이제 총선 기획단 면모를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총선을 치룰지. 근데 그때 아무런 느낌 못 줬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완전히 망했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백경원 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지방선거에. 왜 이분을 새로운 영입처럼 이렇게 포장했을까?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청년층에서 데려올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재 영입 전쟁에서 먼저 좀 치고 나가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지난번 선거 때 야당이 한번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걸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걸 재미를 봤죠. 표창원 그렇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정국 과정에서 뭔가 한국당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수많은 인재가 몰릴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막상 해보니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최근에는. 청년 대표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백경원 씨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미 저는- 공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숨겨지지?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좀 더 넓은 풀에서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을 주위에서 찾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도 쪽에서는 좀 더 군개혁이나 또는 안보 개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바뀌었네요. 하나는 뭐냐면 공모를 안 해요. 그렇게 공모를 해보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굴이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발굴해내야 되는데 이른바 이번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느낌이 지인 찬스예요. 엄마 아빠 찬스도 아니고 지인 찬스. 주변의 사람들이 왠지 추천했을 법한 인물들이죠. 근데 이게- 대장이 돼서 그런 이게- 얘기 나오죠. 네네. 목사님이 했을 것이다. 인재 영입을요 더 먼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겪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먼저 비워야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우려면 현역들이 불출마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험지 출마, 중진 의원들 이런 뭔가 희생과 자리가 결단, 나야 사람을 채우죠. 그렇죠. 이런 게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당에서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이철이, 표창원, 뭐 원혜영 여러분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얼마나 확산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당에서 그런 모습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동도 없었고 그다음 인재 영입도 그렇고 아까 총선 기획단도 컨셉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 초반전 지금 초반전인데 초반전에서는 한국당이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할까요? 허우적거린다. 네, 그런 그렇다고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 건 없죠. 그냥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죠.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자리를 비운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 선거는 중도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누군가의 혁신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불출마가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좀 더 순서를 불출마를 먼저 했습니다. 내세운 다음에 사람들 영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누가 불출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불출마의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진이 얼마나 불출마를 하느냐. 근데 민주당도 네. 중진은 아니고 일 잘한다고 대표의 그러니까요. 평가를 받던 초선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민주당은 네. 근데 지금 12월 달에 현역 의원들 물갈이 하위 20%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 또 파란이 일이네요. 네, 그때- 일 못한 사람 5분의 1 잘라낸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 거기 한국당은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할 수 없죠 뭐. 자기 득표율에 예. 예산을 20%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데 아마
포함되면 불출마할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만 통보가 되나요? 이 과거에는 개인에게만 통보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야, 분위기가.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는 기준입니다. 탈당한 사람도 생기겠는데요. 그럴 수도 얼마만큼 있죠.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느냐가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는 아무리 문제를 기준을 매우 명확히 한다 한들 본인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다들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텐데 꼴찌에서 20번짜리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20%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큰 망신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 찍히기 때문에 이겨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그때는 민주당이 또 파란이 일어나겠네요. 그러겠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 뭐 책임론, 조국 정국 과정에서 책임론도 있고요. 일각에서 이제 당원들이 당대표 사퇴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질서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 본인은 20%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들.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뀔 거예요. 여당이 내분이 이게 쌓이면 여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질서 있는 혁신을 해내야겠다. 이런 어떤 당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떠밀려 발표하고 보자고요, 그 얘기는.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은 불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중진은 스스로 불출마를 안 하냐는 거죠. 선언을. 맛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맛이 들어. 자유한국당도 더 내부 계획이 있으려면 지금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3선, 4선 했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에 나서야 당내 계획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한국당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친박 비박 싸움이에요. 영남과 수도권 싸움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혁신 없으면 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친박이 절망적이에요. 아니라 이제 친황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됐는데 네. 황 대표도 이서십이 굉장히 요즘에 상처를 받았고 나경원도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투톱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교체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불만은 쌓였지만 좀 지켜보자는 여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12월에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네. 유지되느냐 교체되느냐 또 교체되는 인물이 친황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지금은 근데 인물이냐. 대부분의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이 다 친박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친황 출신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인정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왜냐하면 이야기는 내일 하죠. 하나만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11월 달에 내일 나오세요 다시. 왜냐면 다른 정당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얘기만 했고 내일 다른 정당과 함께 지금 하려는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배종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